콩팥 살려내려면 제발 꿀에 이것 한 꼬집만 넣으세요. 밤 화장실 횟수가 0회가 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야간요를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난번 제가 올린 꿀 한 숟가락 영상을 보시고 밤 화장실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댓글로도 정말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꿀을 먹고 좋아졌는데 아직 한 번은 깬다는 분들, 혹은 꿀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당뇨 때문에 매일 먹기 겁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떠셨나요? 아이고 또 화장실이네 하면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녀오셨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수면이 끊어지면 우리의 뇌와 콩팥은 쉴 수 있는 시간을 완전히 빼앗기게 됩니다.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이 무너지며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가기 두려워서 저녁부터 물을 한 모금도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댓글을 보면 혹시 몰라서 저녁부터 물을 전혀 안 마신다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없으면 소변이 아주 독해집니다. 그 독한 소변이 방광벽을 칼날처럼 찌르니까 방광이 비명을 지르면서 여러분의 잠을 강제로 깨우는 것입니다. 콩팥은 독소를 걸러내느라 피눈물을 흘리며 망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좋다고 맹물을 꿀꺽꿀꺽 드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6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수분을 붙잡아두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맹물은 몸에 머물지 못하고 곧장 방광으로 직행해버립니다. 결국 물을 안 마셔도 콩팥이 망가지고 마셔도 화장실을 가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뿐입니다. 물을 내 몸에 안전하게 가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물을 내 몸에 가두는 기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경고해주지 않을까요? 왜 그저 이뇨제나 수면제, 그리고 방광 근육을 억지로 마비시키는 약만 처방할까요? 안타깝게도 병원은 환자가 계속 약을 타러 찾아와야 수익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예방보다는 평생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부작용 없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그 야간요 종결판입니다. 만약 그 마지막 남은 한 번의 깨어남까지 뿌리째 뽑아버릴 자연의 비결이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 천연꿀에 이것 딱 한 꼬집만 섞어서 드셔보세요. 단 하루 이틀 만에 방광이 안정을 찾고 밤새 화장실 가는 횟수가 0번으로 줄어드는 놀라운 기적을 몸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꿀을 드시고도 효과를 크게 못 보셨던 분들이나 당뇨 때문에 꿀조차 걱정이신 분들을 위한 완벽하고 안전한 해결책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생명줄이 될 것이니 무조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 오늘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화장실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나요? 화면 아래 댓글창에 숫자 1 혹은 2, 3처럼 어젯밤 다녀오신 횟수를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댓글이 제가 이 힘든 연구 자료를 찾고 여러분을 위한 맞춤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오늘 밤 달콤한 통잠을 자게 만들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화면 아래에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들을 보니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하룻밤에 3번 혹은 4번씩 깨어난다는 분들의 고통과 피로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매일 밤 야간요로 고통받으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왜 병원에서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간단하고 놀라운 자연의 지혜를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하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0중 8구는 수면제를 처방하거나 방광의 근육을 강제로 억제시키는 화학약을 한 움큼 쥐어주실 것입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이나 심각한 요로 감염처럼 명백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현대의학의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질병은 병원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세포의 수분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을 마치 큰 병처럼 취급하여 매일 독한 약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가 계속 약을 먹고
다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식재료로 스스로 몸을 치유하는 비법을 널리 알려주면 병원과 거대한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다스리는 자연치유보다는 평생 약봉투를 달고 살게 만드는 대증치료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평생,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미 간과 콩팥은 무척이나 지치고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밤마다 신경을 둔하게 만드는 수면제나 억지로 소변을 참게 만드는 화학약을 계속 쏟아부으면 우리 몸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며칠은 화장실을 덜 갈지 몰라도 우리 몸의 해독 정수기인 콩팥은 그 화학약품의 독성을 걸러내느라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병들고 맙니다. 약 봉투가 하나둘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진짜 생명력은 무참히 갉아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무서운 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이 준 순수한 선물로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병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고 편안한 밤잠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진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화학물질이 아니라 몸의 근본적인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긍정적인 개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인지 그 진짜 원인과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들부터 정확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것인지 그 진짜 원인과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이제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저지르고 있는 가장 뼈아픈 첫 번째 실수는 바로 화장실에 가는 것이 두려워 늦은 오후부터 물을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는 끔찍한 행동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목이 마르고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밤에 또 깨서 그 고생을 할까봐 억지로 침을 꿀꺽 삼키며 갈증을 참으시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는 아주 위험하고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 역할을 하는 콩팥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고요한 시간 동안에도 단 1분 1초도 쉬지 않고 혈액 속의 노폐물과 찌꺼기 그리고 독소를 걸러내는 중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를 안전하게 몸 밖으로 버리려면 반드시 그것을 희석시키고 단단히 묶어서 배출할 수 있는 넉넉한 양의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녁 내내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으면 과연 우리 몸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턱없이 부족한 수분으로 억지로 노폐물을 쥐어 짜내야만 합니다. 물 한 바가지로 흠뻑 적셔서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 끈적끈적한 기름때를 물 단 한 방울만 묻혀서 억지로 문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결과적으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의 농도는 끔찍할 정도로 짙어지고 지독하게 독해집니다. 이렇게 수분이 말라붙어 억지로 쥐어짜낸 끈적하고 독한 소변은 좁은 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가고 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방광 내부벽은 아주 예민하고 부드러운 얇은 점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독하게 농축된 독한 소변이 부드러운 방광점막에 닿으면 마치 예리한 유리조각이나 날카로운 칼날이 생사를 찌르고 무참히 긁어내는 것과 같은 심각한 화학적 자극과 손상을 주게 됩니다. 방광 안의 소변량이 종이컵 반이반 컵도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적은 양이라 할지라도 방광은 그 끔찍한 독성과 타는 듯한 통증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를 향해 당장 이것을 밖으로 버려달라고 응급 사이렌을 심하게 울리며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방광에 소변이 꽉 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극적인 통증과 찌릿한 찝찝함 때문에 억지로 잠에서 깨어나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화장실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막상 변기에 앉아 소변을 봐도 시원한 느낌은 전혀 없고 그저 찔끔 나오고 마는 허탈한 이유가 바로 물의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이 부족해서 생긴 지독한 독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여러분께 간곡히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분들 중에서도 밤에 깨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저녁부터 억지로 갈증을 참아가며 물컵을 멀리하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나 혼자만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나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용기 있는 인정과 나라는 댓글 한 글자가 똑같은 잘못된 습관으로
매일 밤 콩팥을 병들게 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실수가 물을 안 마시는 것이니 반대로 생각해서 자기 전에 물을 넉넉하게 들이마시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혈액 순환을 돕고 심근경색을 예방하려면 자기 전에 물을 마시라고 하니 잠들기 직전에 정수기에서 차가운 맹물을 벌컥벌컥 2컵씩 드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안타깝게도 60대, 70대가 넘은 시니어분들에게 이 맹물 섭취는 첫 번째 실수만큼이나 콩팥을 잔혹하게 괴롭히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세포는 싱싱한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이고 오랫동안 꽉 머금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의 세포는 서서히 늙고 지쳐서 수분을 단단하게 붙잡아두는 힘이 형편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름날 비가 오지 않아 바싹 말라붙고 쩍쩍 갈라진 가뭄론에 물을 한 바가지 부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메마른 흙이 물을 촉촉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겉돌면서 논 밖으로 싹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몸 상태가 바로 이 메마른 가뭄론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저녁에 아무런 전해질도 없는 순수한 맹물을 한 컵 가득 들이마시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가 갑자기 너무 묽어진다고 판단하여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세포가 수분을 머금지 못하고 전부 밀어내버리니 뇌는 이 맹물을 불필요하고 위험한 짐으로 여기고 곧장 콩팥으로 보내 방광으로 쏟아부어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말에 나오는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잠자리에 누운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랫배가 묵직해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몸을 뒤척이는 이유가 바로 늙은 세포가 물을 가두지 못하고 전부 다 토해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건강의 딜레마에 빠지고 맙니다. 물을 안 마시면 소변이 지독하게 독해져서 얇은 방광 점막을 찌르니 고통 속에 잠에서 깨게 되고, 억지로 물을 마시면 그 맹물이 세포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광으로 직행하니 또다시 소변이 차올라 잠에서 깹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불쌍한 콩팥은 밤새도록 물을 빼내느라 쉴 틈 없이 잔업에 시달리며 무참히 병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확실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물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혹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하는 단순한 양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수면을 지키고 콩팥을 살려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가 마신 물이 방광으로 쏟아져 내리지 않고 몸의 핏줄과 세포 안에 얌전히 머물도록 꽉 잡아두는 생명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놀라운 물을 가두는 기술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약안료라는 님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물을 몸속에 안전하게 가두고 지친 콩팥을 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 곁에 늘 존재해왔던 그 위대한 자연의 치유 비밀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물을 몸속에 안전하게 가두고 지친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위대한 자연의 치유 비밀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부엌 찬장 안에 늘 자리 잡고 있는 아주 평범하고 친숙한 두 가지 식재료의 기적 같은 만남입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물에 녹여낸 천연 벌꿀,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비법인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 소금 딱 한 꼬집입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바로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 몸의 수분 잠금 장치입니다. 소금이라고요. 교수님, 밤에 라면을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고생하는데 자기 전에 소금물을 마시라니요. 콩팥에 무리가 가서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하고 깜짝 놀라시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를까봐 소금이라면 무조건 피하고 보려는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비법은 라면 국물이나 찌개처럼 나트륨 폭탄을 몸에 쏟아붓는 그런 해로운 짠 음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피해야 할 것은 공장에서 화학적으로 정제된 하얀 맛소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 들어가는 나쁜 소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생명을 살리는 소금은 바다의 맑은 생명력을 그대로 품고 있는 천일염이나 대나무 통에서 뜨거운 불의 기운을 머금고 탄생한 죽염처럼 미네랄이 풍부하게 살아있는 진짜 자연의 소금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소금을 아주 미세한 양, 즉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딱 한 꼬집만 따뜻한 꿀물에 더하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병원의 독한 화학약품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자연치유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아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시니어 분들이라면 최근 텔레비전 방송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마다 소금물을 마시며 건강을 관리하는 유명인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침 기상 직후에 소금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짭짤한 소금물은 밤새 쌓인 몸속의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내고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여 쾌변을 돕는 훌륭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비움의 소금물과 제가 오늘 야간요 종결 비법으로 말씀드리는 저녁 잠들기 전에 마시는 꿀 소금물은 그 목적과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역할이 180도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가 단순히 저녁에도 똑같이 맹물에 소금만 타서 드시라고 했다면 굳이 이 귀한 시간을 내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강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꿀과 소금의 기막힌 황금 배합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따뜻한 온도 속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맛을 내는 꿀과 짠맛을 내는 소금이 만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라 우리 몸의 무너진 수분 보유 능력을 즉각적으로 복원하고 뇌의 곤두선 신경을 깊고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강력한 천연신경 안정제로 변모하게 됩니다. 지난번 제가 올린 꿀 영상을 보시고 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서너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완벽하게 영해가 되지 않아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그 부족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핏물은 항상 0.9%라는 일정한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만 생명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녁에 전해질이 없는 맹물이 들어오면 혈액의 농도가 깨질까봐 몸이 그 물을 방광으로 버리려 하지만 소금이 섞인 물이 들어오면 농도가 딱 맞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물은 내보내지 말고 핏줄과 늙은 세포 안에 소중하게 간직해야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천연 전해질이 수분을 꽉 붙잡아주는 아주 강력한 자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수면제처럼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끔찍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뇨제처럼 콩팥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쥐어짜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 몸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위대한 힘, 즉 자연 치유력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게 깨워주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닳고 지친 여러분의 불쌍한 콩팥이 이제는 밤마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엌에 있는 이 친숙한 재료들로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적 같은 꿀 소금물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세 가지의 정교하고 놀라운 치유 과정을 거치기에 그 지긋지긋한 화장실 가는 횟수를 단숨에 0, 회로 만들어주는 것일까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인체의 신비로운 생명과학이 숨어있는 그 놀라운 치유의 원리를 이제부터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순해 보이는 따뜻한 꿀 소금물이 도대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정교하고 놀라운 치유 과정을 거치기에 그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멈추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인체의 신비로운 생명과학이 숨어있는 그 위대한 세 가지 원리를 아주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소금이 늙고 지친 세포 속에 물을 꽉 가두어주는 강력한 생명의 자석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60대가 넘어가면 세포가 물을 붙잡는 힘이 떨어져서 맹물을 마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곧장 방광으로 직행해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 좋은 천연소금이 딱 한 꼬집 들어가면 우리 몸의 반응은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체의 혈액과 체액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0.9%라는 일정한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맹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면 뇌는 혈액이 묽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분을 콩팥으로 밀어내어 소변으로 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0.9%의 농도에 맞게 소금기가 녹아있는 따뜻한 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아주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물은 농도가 내 몸과 똑같으니 밖으로 내보낼 필요가 없구나. 핏줄과 세포 안에 얌전히 간직해서 몸을 촉촉하게 만들어야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금에 들어있는 천연 미네랄과 나트륨 성분이 수분을 꽉 붙잡아주는 자석이 되어 물이 방광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콩팥의 입장에서는 밤새도록 들어온 물을 빼내느라 억지로 잔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기적 같은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리의 몸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는 험난한 노동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불쌍하고 지친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이 꿀 소금물 비법을 실천해서 내 소중한 콩팥을 지키고 살려내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콩팥이라고 딱 2글자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결연한 다짐이 뇌에 각인되어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천연꿀과 소금이 만났을 때 뇌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밤에 우리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결코 깨어있을 때의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뇌는 잠든 몸 구석구석을 살피며 회복의 명령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콩팥을 향한 것입니다. 뇌는 콩팥에게 이제 밤이 깊었고 주인이 잠을 자야 하니 소변 만드는 공장의 가동을 당장 멈추어라 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을 의학적인 용어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뇌마저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배가 고프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뇌가 지쳐서 소변을 멈추라는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니까 콩팥의 소변 공장이 밤새도록 헛돌아가며 억지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천연꿀에 들어있는 순수한 당분은 뇌가 밤새 지치지 않고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생명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꿀의 에너지가 몸에 들어와도 그것이 뇌세포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려면 반드시 전해질, 즉 소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꿀의 좋은 당분이 세포 속으로 쏙쏙 박히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소금은 꿀의 에너지를 싣고 뇌까지 달려가는 든든한 운반 트럭이자 닫혀있는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입니다. 그래서 꿀과 소금이 손을 잡고 뇌로 달려가서 뇌를 든든하게 채워주면 뇌는 안심하고 방광문을 꽉 잠그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꿀만 드시고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바로 몸의 전해질이 부족해서 그 좋은 에너지가 뇌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따뜻한 온도가 만들어내는 체온의 기적과 신경이완의 마법입니다. 왜 하필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니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직전에 몸 안쪽의 깊은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깊은 수면의 단계로 스르르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차가운 맹물이 뱃속으로 훅 들어오면 몸은 깜짝 놀라 교감신경이라는 비상벨을 울리게 되고 방광의 근육은 차가운 온도에 놀라 쪼그라들면서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에 천연소금과 꿀을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부드럽게 촉진되면서 뱃속부터 손발 끝까지 기분 좋은 온기가 쫙 퍼져나갑니다. 몸이 따뜻하게 덮여지면 우리의 뇌는 이제 몸이 따뜻하고 안전해지는 것을 보니 마음 푹 놓고 잠잘 준비가 다 되었구나 라고 느끼며 부교감신경이라는 휴식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온몸이 솜사탕처럼 따뜻하게 이완되면 덩달아 꽉 뭉쳐있던 방광의 근육도 스르르 힘을 빼고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평소 같으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던 늙고 예민해진 방광이 이 따뜻한 꿀 소금물 덕분에 성질이 아주 느긋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설령 밤새 소변이 조금 차오르더라도 방광은 에이 이 정도쯤이야, 아침까지 넉넉하게 참을 수 있어 라며 뇌를 향해 경보를 울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야간류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따뜻한 꿀 소금물 한 잔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음료수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근본적인 수분 보유 능력을 되살리고 뇌의 호르몬 명령 체계를 복원하며 곤두선 신경계의 이완까지 한꺼번에 조절하는 우주보다 더 정교한 생명치유 시스템이라는 사실이 이제 확실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화학약품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자연만이 할 수 있는 완벽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치유의 원리를 완벽하게 아셨으니 이제는 이것을 내 몸에 어떻게 적용해야 가장 폭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과 황금 비율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자,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궁금하시지요? 지금부터 실패 없는 황금 배합법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챙겨볼까요? 딱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물과 꿀, 그리고 소금입니다. 첫 번째로 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따뜻한 물 150ml입니다. 종이컵으로 치면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양입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꿀에 들어있는 소중한 효소가 다 죽어버리고 반대로 너무 차가우면 우리 몸이 깜짝 놀라서 방광이 다시 예민해집니다. 컵을 손으로 잡았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는 천연 벌꿀 1티스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대용량 꿀인 사양 벌꿀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탄소 동위 원소비를 확인하십시오. 이 숫자가 마이너스 22.5보다 더 낮은 숫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나 마이너스 24라고 적혀 있어야 벌이 꽃에서 직접 가져온 진짜 천연 꿀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집에 있는 꿀의 탄소 동위 원소 비를 보시고 숫자가 맞다면 그것을 쓰시면 됩니다. 굳이 새로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면 밤꿀을 추천합니다. 색이 검고 맛이 쌉싸름한 밤꿀에는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금물과 만났을 때 신장의 염증을 잡아주는 힘이 가장 강력합니다. 약효가 우선이라면 밤꿀을 쓰시고 맛이 부드러운 것을 원하시면 아카시아 꿀이나 자파꿀도 충분히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천연 꿀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지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한 꼬집입니다. 공장에서 정제한 꽃소금이나 맛소금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천일염은 간수가 잘 빠진 깨끗한 것을 고르셔야 쓴맛이 없고 신장에도 좋습니다. 대나무에 넣고 구운 죽염은 항산화 성분이 극대화되어 몸속 염증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최고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솔트도 아주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딱 한 꼬집만 잊지 마십시오. 이 한 꼬집의 양은 엄지와 검지로 소금을 아주 살짝 집었을 때 잡히는 정말 적은 양입니다. 무게로 치면 0.5g도 안 되는 양이니 절대 욕심내지 마십시오. 자, 이제 다 준비가 되었다면 만드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완전히 녹여주십시오. 소금이 다 녹았다면 그 다음 천연 벌꿀 1티스푼을 넣고 저어줍니다. 소금이 먼저이고 꿀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왜 이 순서가 중요하냐면 만약 꿀을 먼저 넣고 소금을 나중에 넣으면 꿀의 끈적한 성분이 소금의 이온 활동을 방해해서 흡수 속도가 훨씬 더뎌지기 때문입니다. 또 꿀은 열과 화학적 변화에 아주 예민합니다. 소금을 나중에 넣고 억지로 저어서 녹이려다 보면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귀한 배우가 레드카펫을 밟고 입장하는 것처럼 소금이 먼저 길을 깔아주어야 꿀이라는 주인공이 제 실력을 100%, 200% 발휘할 수 있습니다. 꿀만 드셨을 때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소금을 먼저 녹여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꿀이 밤새 여러분의 방광문을 꽉 잠그고 콩팥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자, 원료와 배합 순서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셨으니 이제 이것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전 비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금물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보조하는 자연의 지혜일 뿐입니다. 이 방법도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이 부분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명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철칙은 소금의 양을 절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얼만큼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딱 한 꼬집입니다. 2꼬집, 3꼬집 넣으면 더 빨리 낫겠지 하는 생각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0.5g 미만의 아주 미세한 양이어야만 우리 몸에 약이 됩니다. 많이 드셔봤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금이 과해지면 오히려 혈액의 압력을 높여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큰 무리를 주어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드는 최악의 역효과가 납니다. 딱 한 꼬집입니다. 참고로 꿀도 똑같습니다. 꿀은 무조건 1티스푼입니다. 무게로 따지면 약 5g에서 7g 사이입니다.
꿀이 몸에 좋다고 많이 드셨다가는 혈당이 요동치는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오히려 깊은 잠을 방해받고 새벽에 깨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양을 지켜주십시오. 다음은 특이 체질이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간곡한 당부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많이 지친 분들은 아주 적은 양의 칼륨이나 나트륨조차 생명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혈압이 심하신 분들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물을 드시기보다는 꿀만 먼저 드셔보시거나 혹은 아주 연하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셔야 합니다. 드신 다음날 아침에 평소보다 몸이 더 붓거나 손발이 뻣뻣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양이 과하다는 몸의 경고 신호이니 즉시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주치의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당뇨가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혈당이 오를까봐 꿀을 드시는 것이 겁난다면 절대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꿀 대신 아몬드 7알을 준비하십시오. 왜 하필 7알일까요? 아몬드 7알에는 약 50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몬드의 착한 지방 성분은 밤새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기특한 공을 세웁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당뇨가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당뇨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이 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확인한 뒤에 제가 당뇨 환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야간요 해결 비법을 따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먼저 천천히 나누어 마신 뒤에 아몬드 7알을 입안에서 가루가 될 때까지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이 방법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로감염처럼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야간요는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비결은 생활 습관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불편함을 돕는 지혜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안전하게 건강해지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 기적 같은 꿀, 소금물을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강조해드린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잠자리에 들기 딱 30분에서 40분 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뇌의 비상벨을 끄고 신장이 완전한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너무 일찍 드시면 새벽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해 오히려 잠을 설칠 수 있으니 이 30분의 법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마시는 기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방광이 깜짝 놀라서 즉시 소변을 만들어 버립니다. 150ml의 이 따뜻한 물을 최소한 5분 동안 아주 천천히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한 모금 입에 머금고 혀 밑으로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7번에서 8번에 나누어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마시는 과정 자체가 우리 몸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아주 중요한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단계, 즉 저녁에 맹물 마시는 것을 줄이고 황금 비율의 꿀소금물을 만들어서 30분 전에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이 3단계 수칙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드시고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화장실 가려고 깬 기억이 없어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서 3일 정도면 확실히 몸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시원하게 소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민했던 방광이 진정되고 콩팥이 건강해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의 질이 달라집니다. 얼굴 붓기가 싹 빠지고 눈이 맑아지며 머리도 시원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뇌가 밤새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숙면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오직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살리고 지긋지긋한 야간요를 싹 잡는 법에 대해 공부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몰라서 못 챙겨준 것이지
이제 원리를 알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기 시작했으니 여러분의 몸은 오늘 밤부터 당장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딱 일주일만 기록해보세요. 소변 일기 기억하시지요? 어제는 3번 깼는데 오늘은 2번, 그리고 내일은 1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 우리 뇌는 더 빠르게 안정을 찾습니다. 효과를 보신 분들은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깬 기억이 없이 푹 주무셨다면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댓글에 숫자 0이라고 당당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긴 그 숫자 0 하나가 지금도 밤잠 설치며 고생하는 수많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는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큰 희망과 생명줄이 됩니다.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고생하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진실을 찾고 여러분께 꼭 필요한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화장실 걱정 없이 꿈도 안 꾸고 푹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편집되어 시청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시니어를 위해 더 쉽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건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형태로 재해석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정보는 참고용이며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